이자 1인 기업을 시작하다. 1. 1인 기업 브랜드 나 연구소의 탄생. 내 브랜드와 사업자 이름은 나 연구소다. 나도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고 이름을 들으신 분들이 모두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이야기한다. 기존에 세상에 없던 내가 만든 이름이고 특허청에 상품권도 등록했다. 내 블로그명도 나 연구소다. 나도 나 연구소를 만난 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그 이야기다. 성장과 변화를 위해 다양한 자기계발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유튜브와 오프라인에서 유익한 강의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을 내 성장과 미래를 위해 쓰기 시작했다. 예전엔 퇴근 후에 주말이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서 시간을 주로 보냈다. 물론 집안일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쉼도 가졌다. 그때는 회사에서 5일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무자본 창업가들이 추천해준 책 부의 초월차선을 통해서 생산자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오랜 시간 소비자로 살고 있었고 생산자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임을 깨달았다. 또 책 와칭을 통해서는 마음 관찰을 비롯한 놀라운 관찰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 나를 바꾼 한마디 문장이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이 말에 큰 울림이 왔다. 퇴사를 결심할 때쯤 내 가장 큰 문제,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향과 강점은 무엇인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한 번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왜 나를 알아야 하는지,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다. 나를 알고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블로그를 만들었고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내가 좋아하는 것 10가지를 제목으로 하고 내 생각을 적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한 내 모습,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 등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적으면서 나를 알아갔다. 그리고 알게 된 관찰의 개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관찰하는 글을 매일매일 적어 나갔다. 간절한 마음과 목적이 분명했기에 매일 썼다. 하루에 한 줄을 써도 매일 쓴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떤 날은 정말 제목과 내용 한 줄만 쓰고 발행했다. 또 어떤 날은 짧은 글 10개를 포스팅하기도 했다. 매일 질문하고 나를 관찰하고 글을 쓰면서 나라는 사람의 소망, 희망, 아픔, 상처 등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 안에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감정이 정화 치유되기 시작했고 내 안에 쌓여있던 수많은 응어리가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신기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연구하네. 나 연구? 나 연구? 나 연구소라는 말이 어떤 운명과 사명처럼 떠올랐다. 신기했다. 왜 이런 이름이 나에게 왔지? 그때부터 블로그 닉네임을 나 연구소로 짓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몸소 실감했다. 이것이 이대하고 거대한 1인 기업, 나 연구소의 탄생과 시작이었다. 직장인 시절 책 부의 추월 자선을 보고 생산자의 개념을 알게 되었다. 모든 부자는 생산자고 오랜 시간 내가 소비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나도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무엇일까 찾아보았다. 나도 그들처럼 나만의 경험과 메시지를 담은 멋진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세상에 필요한 것,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 당시 카톡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단톡방에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모임들을 경험했다. 그런 방식과 내 경험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내겐 나를 알아가는 질문을 하고 글로 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었다. 나를 알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통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연구소와 나를 연구한다는 느낌을 담아서 나 연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다. 내가 했던 수많은 질문 중에 효과적이었던 질문들 30개를 모았다. 한 달 동안 카톡방을 통해서 하루 한 개의 질문을 내면 참여자분들은 자신들의 블로그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각자의 블로그에 공유를 한 후 링크를 올려서 미션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전했다. 블로그에 프로그램 소개와 모집 포스팅을 올렸다. 과연 될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까? 반신반의했다. 한 달 프로젝트 비용은 3만 원으로 했다.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되었다. 신기하게도 블로그에 공지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7분이 신청했다. 21만 원이라는 큰돈이 생겼다. 그 당시 블로그를 꾸준히 했기에 이웃들이 많았기도 했고 나를 찾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다. 내 경험과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동시에 큰 부담감이 올라왔다. 내가 돈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만큼 가치와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첫날 너무도 설레고 긴장이 되어서 잠을 설친 기억이 지금도 난다. 그러나 내 걱정과는 달리 프로젝트는 너무도 성공적이었다. 참가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각자의 진솔한 글을 보며 서로를 알아갔고 온라인 상이었지만 많이 친해졌다. 누군가 글을 올리면 댓글을 달고 공감과 칭찬들이 이어졌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모두가 행복해했다. 나 또한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많은 분이 아쉬워하셔서 이 길을 다시 만들었고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 나아갔다. 더 다양한 질문을 담기 위해 질문 카드 등도 구매해서 활용하기도 했다. 기존 일기를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어갔고 새로 참가하는 분들도 계셨다. 그렇게 8기까지 이어나갔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와 결이 맞고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도 생겼다. 내 경험으로 세상에 유익한 것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았다. 차움, 내 힘으로 얼굴 외에 수입이 생겨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경험을 통해 1인 기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았고 지금 내가 쓰는 책과 강의에서도 경험이 모든 것도 소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전파하고 있다. 2. 준발해버린 퇴직금 6,300만 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잘한 거 맞나? 너무 무모하게 도전한 거 아닌가?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조바심이 극에 달했다.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갔다. 불안한 마음과 감정이 계속 올라왔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줄어드는 돈만큼 내 자신감과 자존감은 한없이 아래로 내려갔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20년 3월 말일자로 호기롭게 퇴사했고 4월 1일부터 바로 1인 기업가가 되었다. 선정릉역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매일 출퇴근을 했다. 지하철로 창동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렸고 매일 9시까지 출근했고 6시 정도 퇴근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었지만 직장인 시절부터 몸에 밴 자연스러운 습관이기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흐트러질까봐 두려웠다.
그곳은 전부터 알던 무자본으로 1인 기업 사업을 하던 분들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12년간 다니던 전 직장에서 6,3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사업 초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해방감과 여유로운 마음에 들떠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쉼없이 일해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보상으로 한동안은 쉼과 여유도 가지고 싶었다.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배움과 공부도 하고 먼저 길을 간 분들을 만나며 조언도 듣고 필요한 교육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퇴사와 사업 초반의 여유로운 마음이 조급함으로 변해가는 나를 만났다. 충분히 준비된 퇴사가 아니었기에 짧은 시간에 나의 콘텐츠를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 때론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기보단 마음이 동하면 바로 실행을 옮기고 그를 통해 느끼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퇴사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죽기야 하겠어? 그런 어찌 보면 무모하고 아니란 생각도 있었다. 많은 것을 시도했고 만들어 보았다. 사업가들이 대부분 하는 강의를 하고 책을 썼고 다양한 모임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큰 수익은 나지 않았다. 한 달에 20에서 50만 원 정도만 겨우 수익이 날 뿐이었다. 집에서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거의 400에서 500만 원 정도였다.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도 싫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잡코리와 알바몬을 보면서 찾아보다가 몇 곳을 면접을 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는 못했다. 마음이 무겁고 울적했다. 그러다 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웅진 코에이 홈케어 닥터라는 것을 알았다. 코에이의 침대 매트리스를 렌탈한 고깃집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청소 장비로 청소해주는 일이었다. 첫 달에는 교육비 포함해서 300 정도가 되었지만 교육비가 빠지자 금액이 줄었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몇 개월 하다가 허리와 팔에 통증만 남긴 채 그만두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역시나 몸 쓰는 일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느꼈고 내가 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궁지에 몰리고 나니까 더욱 정신 차리고 집중을 하게 되었다. 절실하게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3. ISBN 전자책 출판이라는 콘텐츠를 만들다. 20년 2월부터 하루 만에 책쓰기 참가했다. 컨셉은 매주 하루 날을 잡아서 전자책을 하루 만에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2주에 한 권이나 한 달에 한 권을 만드는 분도 있고 일정도 자유로웠다. 기본적으로는 매주 월요일에 모여 하루에 한 권의 전자책을 완성한다. 하루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분량은 중요하지 않고 완성이 목표였다. 그 당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꾸준하게 하는 것에 놀라운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주 월요일마다 전자책을 썼다. 시간의 여유가 있기도 했고 성장과 변화를 위해 집중할 곳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내게 집중하고 싶었다. 신기한 것은 매주 한 권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일상의 모든 게 책의 소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한 권을 쓰고 나면 나머지 6일 동안 생활하면서 다음 주에 쓸 책의 소재와 주제가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권씩 쓰니 한 달에 4권이 됐고 1년 가까이 50권이 넘는 나만의 짧은 전자책이 만들어졌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변했다. 하루라는 시간에 놀라운 힘을 알게 되었고 내 모든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감정 등이 책의 소재와 주제가 됨을 깨달았다.
또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안테나와 센서가 작동해서 찾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0권의 책에는 내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 일, 사람, 감정, 배움, 깨달음 등 모든 것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담은 책이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경험에 대한 관점과 가치, 시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 등을 내가 하는 전자책 강의에 녹여내면서 참가자분들의 결과물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 20년 말 퇴직금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 경험으로 전자책 출판 강의를 만들었다. 그 당시 같이 공유 오피스를 쓰는 대표가 입법 전자책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 수업을 들으며 전자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방법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내가 블로그로 홍보하고 모집을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입법 파일로 만들기가 초보들이 하기엔 다들 어려워했다. 그래서 쉽게 PDF로 만들고 출판하는 과정을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ISBN을 받은 전자책을 내면 네이버에 작가로 인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해본 경험도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퍼스널 브랜딩까지 연결을 시켰다. 제목을 평생 인쇄받는 전자책 출판하고 네이버 인물 등록하기 라고 하고 PPT 강의 자료를 만들고 4주짜리 온라인 줌 과정을 만들었다. 4주의 전자책 한 권을 완성하고 네이버에 작가로 인물까지 등록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 기수는 가격을 25만 원으로 시작했고 일기에 7분이 신청했다. 평범하던 내가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된 내 경험을 통해 책 쓰기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마인드를 강조하고 참가자분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런 영향으로 편하게 글을 쓰게 되자 결과물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 꾸준하게 진행하면서 계속 강의안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고 반복하면서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했다. 기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느새 주변의 전자책 출판 전문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른 오픈 채팅방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많이 했다. 반장님들과 협업해서 고객과 마케팅을 진행하면 내가 강의하고 수익을 세어하는 방식으로도 가정을 운영했다. 내 경험이 콘텐츠와 수익이 된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